정무직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현 국회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현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발표가 있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대안이 더 가관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본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비판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한숨 소리, 한탄 소리 그런 게 국힘 내부에서 나온다고. 자, 오늘 대통령실이 세 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 그러니까 교체 인선이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인선이었습니다. 세 명이 새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자, 우선 한 명씩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분, 유인촌 현 특보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체육특보였어요. 그리고 MB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장관에 최종 임명이 된다면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을 하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일들을 그동안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특보 임명이 됐죠. 자, 그런데요. 유인촌 특보, 유인촌 전 장관, 과거에 국회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평가도 좀 있었는데 그 관련 내용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이나 꼬치가 정말. 찍지 마세요. 원칙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신조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 우선 유인촌 후보자 관련해서 사실 유인촌 후보자 이명박 정부, MB정부 시절의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장관에 지명이 된 건데 근데 앞서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이른바 MB맨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인물이 추가됐는데 왜 이렇게 이른바 MB맨들이 중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MB맨들이 중용이 된다기보다도요. 예. 그 과거에 잘했던 분 있으면 한 번 더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번 한 사람은 왜 또 재탕3탕을 하는가 그러는데요. 예. 음식도 재탕해갖고 더 맛있어지는 음식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끝나야지 왜 또 그 해서 하느냐. 예. MB계다. 이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좀 부족하고요. 예. 그냥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 같고요. 예를 들면 인물 면면을 보고 예.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예를 들면 저 문화체육부 장관 아닙니까? 예. 지금 필요로 하는 문체부 장관상이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한 저 후보자는 그 점에서 어떻게 뭐가 부족하다. 이런 구체적인 평가를 내놔야지 예. 단순히 뭐 두 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좀 부당한 비판이죠. 예.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인선 발표를 김대기 비서실장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보니까 MB맨이라고. 여기 기사들이 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숫자상으로는 아니 능력이 있고 잘하니까 다시 시키는 거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지만 사실은 눈에 띄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활동하신 분들이 많긴 하구나. 뭐 이런 거는 뭐 정치권 인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민주당 소속이신 조승현 부위원장. 사실 유인촌 후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사실 국회 모습도 논란이었었고 이거 장관 할 때 좀 논란이 된 점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부감이 있죠. 사실 뭐 저 국회에서 욕한 거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분 이제 예술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거는 뭐 기질이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있다고 그렇게 관대하게 본다 하더라도 예. 어떤 게 사실 문제였냐면은 이분이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MB 정부 때 장관을 했는데 그 MB 정부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해서 문화예술 문화예술인 중에 좌파를 찍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탄압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깐느와 아카데미 동시수상이라는 이런 기록을 냈던 봉준호 감독도 거기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수석과 이동관 수석과 그 국정원과 대통령이 보고 체계에서 유인촌 장관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유인촌 장관은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연예인을 필터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예술계 전문성을 가지고 온 분이 과연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탄압하는데 이런 평가를 내리고 그걸 문화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조하고 방관했던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다시 끌어왔다는 것. 다시 중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동관 수석 그 당시 홍보수석이고 지금 방통위원장이고 지금 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다시 됐지만은 이분들이 사실은 MB 정권 때 그런 좌파 연예인들을 탄압하고 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행동대장들이셨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도 결국엔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당시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당신들 다 가만히 있어. 닥치고 있어.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이었던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시간이면 59분을 혼자 얘기한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받아 적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딕테이터거든요. 딕테이터 어원 딕트라는 게 말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 혼자 말하는 게 그게 독재자인 건데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인촌 장관이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이 행동대장 스타일의 이런 부하만 필요한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각참 느끼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히고 여야 아마 격돌을 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열리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물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여성가족부 새 장관 후보자로 오늘 지명이 됐죠. 김행 전 비대위원. 근데요, 일단 김행 전 비대위원도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성가족부 자체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폐지에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법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수 장관 체제로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교체 대상이 돼서 새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승환 전 행정관 나오신데요. 폐지 대상인 여성가족부에 신임 장관 임명을 한 거예요. 김행전 비대위원은. 근데 없어질 거로 예고가 돼 있는 장관 자리에 또 다른 장관, 두 번째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오늘 김행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예. 폐지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 수행해야 될 일을 예. 빠짐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예. 각오 다진 거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뭐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 운영에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의 경험도 있고 또 여성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와서 예.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실 인사실에 있어 봤기 때문에 예. 그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이동관 위원장이나 또 우리 유인천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의 이념의 중도라든지 어떤 그 진영의 중도를 맞추는 데는 모두가 중간에 모여서 중도가 맞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극우가 있으면 극자가 있고 극자가 있으면 극우가 있듯이 그 시소처럼 맞춰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러한 인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관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보온성 인사나 출마를 위한 스펙의 인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성과 내라. 그래서 지난번 작년 말부터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그때부터도 도망가고 싶은 장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딜 가냐, 성과 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있었고요. 지금 이제 새로 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나온 인사 전반에 대해서 약간 뭔가를 일을 제대로 할 사람들을 다시 고른 거다 이런 취지 설명인데 여가부 장관이 짧게 얘기했는데 추가 질문 제가 드리면 근데 지금 사실 폐지 대상으로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공약은 그 폐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정부 법을 조직법을 바꿔서 폐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장관을 공석에 두고 차관 체제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여성 정책 포기했다, 잼버리 놓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런 억측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김행 장관이 이제 마지막 여가부를 이제 폐지해야 되는 장관이 되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복지부와 교육부와 여러 부처로 이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잘 협조하면서 좋은 대안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같은 내용으로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여성가족부 사실 폐지 대상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폐지 대상인데 새로운 장관이 다시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부조직법이 바뀐다고 하면 여가부가 없어지겠지만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지금 저 또 유지가 가정이지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가부 장관을 굳이 바꿀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생각하자면 잼버리 대회 책임 물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럼 오늘 사실은 3명에 대한 인선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경질로 보십니까? 그건 각각의 장관들이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인사했을 때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자기 측근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다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공무원 출신들을 우대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대통령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면서 인사 스타일도 바뀌어가고 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 주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가 뭐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기관들,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건 확실하게 장악했다. 나머지 장관 자리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뭔가 일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싸울 사람들을 선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행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여가부 장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대변인으로 가야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쭉 경력을 보면 대변인 경력들이 많이 있어요. 비대위원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그런 한 기관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그 기관장으로 그냥 갔던 경험은 있지만 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임명했는가? 그동안에 대통령을 굉장히 열심히 옹호하는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일종의 충성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지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전 장관의 경우에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어야 되는 상황, 꼬리 자르기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도 교체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남북 관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체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관 충성 옮기자고 지난해 11월에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념의 코드를 맞춘 것이다. 유인천 신은 문화부 장관 후보자도 뭔가 좌파하고 싸운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그대로 이번에 예. 개각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 말씀 차이도 들어봤는데 뭐 장관 오늘 3명에 대해서 골고루 말씀하셨는데 다음 준비된 영상은 국방장관에 좀 초점을 맞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대통령실의 인식이라고 하면 그 무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수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려고 봅니다. 장관님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장관님 여권에서도 탄핵 전에 사의 표명하는 게 그게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들 질문에는 뭐 아무 대답이 없었네요. 이거는요, 신지호 전 의원님. 오늘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를 하고요. 근데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내용 중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했다. 근데 사표 수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장관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장관이 확정될 때까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지금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예 국방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이종섭 장관은요 지금 민주당의 무슨 탄핵 공세라든가 그 무관하게 원래부터 교체 대상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죠. 여러 가지 이유고 근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적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주적인 북한을 빼버리고 사실상 항일을 최우선적인. 그렇죠. 굉장히 강조를 했죠. 항일. 그리고 지금 10월 1일 국군의 날 우리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던 시가 행진을 요번에 합니다. 그런데 그 국군의 날 날짜도 바꿔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이 10월 1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1950년 우리가 김일성 기습 남침으로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갖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 이게 9월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북진을 하면서 38선을 돌파했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10월 1일을 왜 굳이 바꾸려고 해요? 물론 이제 광복군도 뭐 하나의 정신적 뿌리가 될 수는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해버리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그런 건데 그다음에 육사의 필수 과목에서 6.25 전쟁사, 북한화, 군사전략 이거 안 배우면은 아니 6.25 전쟁사를 빼버리는 지금 사관학교가 어디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근데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다 적합한 인물이 이종섭 지금 현 장관이죠. 사의는 표명했지만 근데 이제 신원식 의원이 더 적합한 인물이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종섭 전 장관은 사실상 경질입니까? 뭐 공식적으로 경질이라고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약화된 군의 정신 전력을 제대로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그런 점에서 신원식 의원이 낙점이 됐다. 최소한 지금 현 장관이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체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는 안 됐고 지금 안보 공백이 있어서 안 되니까 유지한다. 이런 설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영상은 오늘 이종섭 장관이 국회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야당 의원부터 질문도 받고 답변한 모습이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결국 부하 수사받게 만드셨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윗선으로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제 질문입니다.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장관님에게 통수권자입니다.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아까 윗선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국군 통수 체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국군 통수관자로 답변 드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위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질문을 확 던졌는데 잠시 말이 멈췄죠. 그리고 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자, 이승환 전 행정관. 아까 신조 전 의원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놓은 설명이 사표 수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종섭 장관이 교체가 되는 것은 해병대 최상병 건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에게 지금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저께 이종섭 장관 탄핵안에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18일에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날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2차 조사 받고 와서 18일쯤에는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 탄핵안을 이거를 방탄용으로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이제 검토하고 결정하겠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그 최상병 문제를 가지고 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거 완전히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탄핵안을 낸다 하더라도. 근데 지난번 이상민 장관 때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2월달에 탄핵안 내서 7월달까지 끌어져 왔죠. 근데 이번에 이종섭 장관 탄핵안 내서 만약에 최장 180일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가서 그때 만약에 부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이 정치적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총선 바로 앞두고. 가까운 때인데. 네네. 그 중에 북한의 도발이라도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라도 있다던가 그랬으면은 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시켜서 이 공백을 만들어버린 민주당은 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총선에 그대로 민심에 반영이 되게 될 거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 대상이 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 지금. 근데 이종섭 장관은 정말 개인적으로 순수한 마음에 잠시 후 국방 공백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사직에 제출하신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실도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이제 그 이미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겠지만은 근데 민주당에서 이 카드를 만약에 꺼내 든다면 그때 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수리하지 않을 거라고 그 탄핵안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소속 조승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 일단 이승환 전 행정관이 민주당이 이거 다행으로 이게 된다라는 질문을 의견 주셨는데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장관 사표 수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여전히 장관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혹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논의 아침에도 우리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했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행정관께서 이제 고마워하라고 막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전혀 안 고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탄핵한다고 하니까 우리 말을 듣고 사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탄핵에 걸리게 되면은 신원식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기가 곤란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그럼 소추가 되기 전에 서둘러 인선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최상병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 지금 은폐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정황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원식 의원을 얘기하자면은 신원식 의원이 중대장으로서 대위 재직 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대에서 박격포 포탄이 터져가지고 이병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불발탄을 밟아서 이게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당시 목격자들이 다시 진상조사를 요구를 해가지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박격포를 오발로 정확하지 않게 오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결론을 내고 그 당시 부대 지휘관들이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일단 국가기관에서 규명한 사태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중대장 시절 때 조작 은폐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력 때문에 이 최상병 사고도 조작 은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냐. 아까 적합하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합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민주당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청문회라든지 이게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청문회에서
제기될 만한 얘기를 꺼내주셨고 서로 약간 좀 왔다 갔다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후보인 국방장관 후보자가 된 신원식 의원 얘기를 안 했네요. 보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가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육군 중장, 그러니까 별 셋이죠. 중장 출신이고요. 뭐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그러니까 군 주요 보직을 좀 거쳤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앞서서도 이용우 의원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잠깐 했었는데 오늘 또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장관 이런 자리에는 정당 출신을 임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뭐 연관성 개입 이런 거 약간 문제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서 신원식 장관 이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한 게 됐는데 지금 또 현재 해당도 또 삭제가 됐다 그러네요. 또 지웠다 썼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짧게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정치인 국방장관.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방이나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색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비교를 하면 당시에 서욱부터 정경두, 송영모 이렇게 3명의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으로 갔다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이 사람이 성향이 뭐 정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 갔다 온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나름 그래도 뭐 몇성 장군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름 이제 군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원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을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뽑아 올리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 뭐 이념 싸움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다. 아까 신원식 의원이 제일 먼저 그 문제 제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육사에서 흉상 옮긴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제일 선봉에 서서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덜컥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도 국방부의 역사나 뿌리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하라라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의 인사청문회 보면요.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이 되는 경우는 사실 여야가 그냥 서로 조금 쉽게 넘어가 주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보일지 아니면 약간 다른 모습이 보일지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여야가 서로 날이 서 있는 상태라서 뭐 이런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